자, 목동 사관학교교육에서 사회과윤리 고3 수업 맡고 있는 김기회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는 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목동에서 13년째 수능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강사고요. 그 다음에 목동 이외에도 대치반포 시대경제, 다원교육 이런 학군지에서 지금 수능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과목은 생활계윤리고, 일단은 생활계윤리 과목의 설명에 앞서서 일단은 우리가 고3 1년 동안, 혹은 연수생 1년 동안 수능 대비를 위해서 사회탐구라는 교과목 자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과윤리의 특징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특징이야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일 거고, 아마 지금 이 설명의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이미 사회과윤리를 택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과목 특징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들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지난 수능 사회탐구의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사실상 3년 전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회과윤리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과목들이 약간의 내용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큰 틀은 똑같고요. 사회과윤리 같은 경우는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고 빠진 내용도 있고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난이도는 상승해 왔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실 그 전에 사회과윤리가 50점 만점을 받아야 1등을 받을 수 있었고, 만약에라도 한 문제를 틀렸을 경우 3등급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상 사회과윤리를 택한 사람들 중에서 전략적으로 3등급을 얻기 위해 사회과윤리를 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많이 하는 과목이고, 특히 고3 내신 때 많이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회과윤리를 관성적으로 택해오신 수험생도 많을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상 1등급이 50점인 컷이 계속 좀 이어져 왔거든요. 한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한 번의 실수로 등급 컷이 내려가서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더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런 부분 쪽에서 좀 불리함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실적으로 이제 50점 만점 1등인 경우는 많지는 않아졌습니다. 물론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조금 작년 수능보다 쉬운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막 내려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해라든지 암기만 들어오는 고득점이 어려운 상황이 됐고, 특히 생애 같은 경우는 고도의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심화 문제가 있고, 함정 문제가 있고, 그 세 개의 문제 유형이 있다면 사실상 생애 같은 경우는 주제들도 있단 말이죠. 주제. 되게 쉬운 주제가 있고, 특히 쉬운 주제 같은 경우는 그냥 국어형의 비문학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맞춰주시는 게 맞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정 문제나 심화 문제, 특히 킬러 주제에서 우리가 이제 4대 주제, 6대 주제라고 불리는 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킬러 주제들 속에서 최근에 단순히 내용을 알아서만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시문은 어떤 사상자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선택지는 누구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반론이라든지 혹은 이중 긍정이나 이중 부정을 활용한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고도의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게 단기간에 완성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수능에서 이제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여름방학 때 저랑 처음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처음에 이제 생활과윤리가 6평이 4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은 만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여름방학 때 처음 만나가지고 여름방학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파이널 수업 듣고 두 개의 커리큘럼 같이 소화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4등급이었다가 특히 9평에서도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 친구가 9평 때에도 3등급? 근데 딱 수능에서 만점 받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친구를 보면은 공부량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이따가 커리큘럼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수업이고 과제량이랑 테스트량이 꽤 많은 수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제발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는 것만 해도 따라오면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게 제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큰 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해와 암기하는 고득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근에 고도의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이 고도의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이 단기간에 되는 거냐? 단기간에 되는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문제를 많이 푼과 동시에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오답 노트, 오답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많은 친구들이 그러한 노력들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득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수업사고력이 요구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작년 수능이나 올해 수능이나 생각보다 굉장히 문제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고난도가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20문항에서 10문항 정도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소위 6대 주제, 4대 주제라고 불리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들에서 무조건 킬러가 나오는 건데 이 킬러 문항이 3문항에서 4문항 정도다라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럼 이 3, 4문항을 다 맞추면 1등급인 거고 하나를 틀리면 2등급인 거고 2개를 틀리면 3등급인 거고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사용할 윤리가 1등급이랑 2등급이랑 극간차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2에서 3등을 구하는 극간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3등급을 빠르게 완성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나 3등급에서 2등급으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혹자들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이게 생활의 윤리가 선택지 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등급 따는 게 쉬운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잘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잘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1등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사실상 3등급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사회과학이 같은 좋은 과목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문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사실상 뭐 쉬운 수는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본 친구들은 한정되어 있고요. 못 본 친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본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1등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는 자 4대 주제, 6대 주제, 뭐 정의, 환경, 뭐 평화 이런 윤리들의 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그 부분들을 뚫고 지나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수능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난이도가 최동원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난이도 상승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기존에 추대되었던 여러 주제들이나 선택지를 조금씩 변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이제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여전히 쉬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작년, 재작년, 올해 수능까지 해서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상위권 학생은 유리하고 중하위권 학생이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이야 상위권 1, 2등 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경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가 필요한 등급이 있단 말이죠. 꼭 모든 사람들이 1등급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2등급을 찾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나는 3, 4등급만 필요한 친구들 특히 4등급은 의미가 없으니까 탐구에서 3등급만 필요한 친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은 시험 문제랑 초보적인 함정 문제만 다 맞춰도 3등급이 가능하니까 실질적으로 3등급을 빠르게 만들기 위한 전략 과목으로서의 그런 유리함으로써 중하위권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권 친구들은 원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하에 따라서 사실상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중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불리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적 권열병 분석 및 공부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상위권 학생들은 목표가 1등급에서 만점인 건데 사실 이제 이 완벽한 개념 숙제를 다들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킬러 주제를 얼마나 쉽게 풀어낼 수 있느냐가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사회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번 개념 돌리고 심화 돌리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6평이나 9평에서 본인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1등급이나 뭐 한 만점까지도 노리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항상 실수를 하는 게 킬러 주제를 풀다가 조금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은 킬러 주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문제나 함정 문제, 기본적인 심화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갖춰주면서 시간 내에 킬러 주제를 실수 없이 풀 수 있느냐로 1등급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연습.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무조건 열심히 하면 확실히 보상이 주어지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4등급이었지만 9평 때 3등급이었고 수능 때 만족하는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 사례를 보면은 정말 많이 했고요. 자, 특히 제가 시키라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제가 하라는 것 이외에도 엑스트라로 더 받아갔어요, 자료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해놓고서 더 필요하니까 선생님 뭐 좀 더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본인이 노력을 경주한다면 실적으로 본인 노력 이상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권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사회권 학생들이 또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6평, 9평 점수 나오니까 탐구는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제 뭐 탐구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영수는 사실상 등급이 결정되면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정말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지 국영수 등급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던 친구가 아니라면. 근데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3, 4등급 친구들이 자기 노력에 따라서 단기간 혹은 중기간 내에 1등급 만점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쉬운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9평 이후에도 말씀드리는 게 얘들아 9평 이후부터는 국영수도 시간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9평에서 국영수 등급과 점수가 웬만한 수능에서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몇 번의 사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회탐구라도 잘 관리를 해놔야 안정적으로 두 개 등급 있으니까요. 두 개를 1등급 맞아놓으면은 사실상 수시든 정시든 굉장히 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국영수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그게 다 베이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국영수 점수를 가지고서 그걸 올리겠다고 사회탐구를 등한시한다는 건 절대 좀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사회권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영수 1, 1 나오면 뭐합니까? 사회탐구 3, 3 나와버리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사회권 친구들은 오히려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라는 거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좋은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한 시간 내에 풀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균형 수치하고 사실 이제 킬러 주제가 보통 우리가 뭐 4주제, 그러니까 뭐 6대 주제, 4대 주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 6대 주제, 4대 주제가 전부 다 킬러 문항 나오는 거 아닙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해봤자 3문항에서 4문항 정도 나오는 건데 근데 마찬가지로 이 킬러 문항, 3문항 다 맞추면 1등급인 거고 여기서 하나나 두 개를 틀려도 2등급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킬러 주제를 명문제 틀려도 2등급이 충분히 가능하고 킬러 주제 3문제 중에서 하나만 틀리면 1등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위권 학생들도 목표 2등급 잡고 그쵸? 목표 2등급 잡고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적 2등급 과목으로 추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능력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고 솔직히 많이 갈구고 많이 시키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킬러 주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논리적 사고력, 고도획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정이나 수정만 잘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위권 학생들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물론 중위권 학생 중에서도 자기주도 능력이 있는 친구랑 죄송합니다. 없는 친구랑 있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발 시키는 것만 다 해라. 시키는 것만 다 해도 살는 것만 만들어준다. 거기다가 너네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더하면 2등까지 할 수 있다는 늘 항상 강조하는 그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실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해요. 갤리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여다봐주고 갈궈주고 좀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중위권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따라온다면은 충분히 2등급 더 나가서 1등급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하위권 친구들인데요. 하위권 친구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어린이들한테도 상담을 할 때 이제 제가 국영수 등급 보면 보통 알거든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학교에 내시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좀 돼 있냐를 봤을 때 보통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짜 뭐 6평이나 9평이 뭐 6등급, 5등급 뭐 이런 나온 친구들이거든요. 사실 6평, 9평이 4등급 정도만 나와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 무조건 2등급까지는 갈 수 있다. 하지만 1등급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잘 따라오면은 2등급까지 갈 수 있고 네가 여기서 좀만 더 개인적으로 더 시간 줬으면은 1등급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5, 6등급 친구들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5, 6등급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가 아니고 여름방학 때 올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국 그 친구들 다 3등급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겨울방학 수업 설명이잖아요. 겨울방학 때부터 만들어 놓으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등급을 확보하면서 자, 하위권 친구들도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등급 만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결국 공부는 훈련이고 훈련을 누가 시켜주느냐, 그 훈련을 얼마나 학생이 잘 따라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취도, 성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일단은 하위권 친구들은 목표를 몇 등급으로 잡아놓고 3등급으로 잡아놓고 시간 내에 기출 문제들 맞출 수 있도록 안정 문제랑 킬러 주제 절반 정도 맞춰서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최소한 20문항에서 15문항은 무조건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목표고 이게 만약에 여름방학 전에 가능해진다면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만점까지 목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위권 친구들한테도 제발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는 것도 다 못해보면 의미가 없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생각보다 수업 시간에 수업도 하지만 과외적으로 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 제가 1년 커리큘럼을 풀로 돌렸을 때 항상 학생 한 명당 학생 한 명이 거의 1년 풀커리 돌 때 최소 제가 3,000문항에서 4,000문항 정도까지 풀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3,000문항, 4,000문항 풀면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커리큘럼상에서는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자작 문제들 이미 자작 문제 모의고사만 제가 30세트, 40세트 넘어가거든요. 연습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와 기출문제의 변형과 저희 자작 문항까지 해서 최소 3,000, 많게는 4,000, 5,000까지도 풀 수 있는 문항의 그런 문제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해도 된다는 얘기고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하면 생각 이상의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등급 친구들, 특히 3등급 목표로 하는 하위권 친구들은 학원 수업만 하라는 것만 잘 따라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친구들이 1등급, 2등급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나는 3등급만 필요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미술 하는 친구들, 그쵸? 아니면은 뭐 문과지만 내가 국영수로 잘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저거만 맞추면 된다, 최저 맞추면 된다.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따져본다면은 우리가 전략적 3등급 과목으로서 세아가요리가 가지고 있는 큰 틀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실제 경향은 그렇죠. 뭐 등급컷, 뭐 그렇죠. 이렇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뭐 등급컷은 이제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윤리와 사상 스타일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윤리와 사상.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교육관이 바뀌면서 윤리와 사상 쪽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겨울방학 개념 수업 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다루려고 노력할 거지만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심화커리에서 좀 더 깊게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윤리와 사상 스타일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특히 우리가 소위 이제 킬러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분배정이라든지 환경윤리라든지 최근에 뭐 평화윤리라든지 아니면 국가윤리라든지 아니면 교정윤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5단열 70% 이상의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킬러 주제를 한두 개 틀려도 1등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 결국은 난도 상승을 이끌어낸 요인이 굉장히 다수라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난이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는 얘기고 결국은 지역적 개념의 암기도 중요하겠지만 계속 최근에 1등급 최상위권 노리는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논리적 사고력을 계속해서 요구하거든요. 논리적 사고력. 이 논리적 사고력이 사실 국어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사회학과 윤리를 선택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자기가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그 많은 시간을 쓸 자신이 있으면 하는 건데 생각보다 국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사회학과 윤리보다는 차라리 그냥 암기 위주의 뭐 역사 과목이나 지리 과목을 택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생명이 왜 선호가 되냐면은 양이 적거든요. 근데 이게 개념 양이 적다고 해서 문제가 제일 쉬운 게 아니고 개념 양이 적기 때문에 암기 형태의 문제의 출제가 아니라 이제 너 이거 얼마나 이해했어? 너 이거 이렇게 바꾸고 어떻게 맞출 거야? 라는 그런 형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간을 쓰지 않았는데 점수가 잘 나온다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하는 거고요. 근데 모든 친구들이 다 머리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의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적정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길 바란다는 건 솔직히 좀 말이 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절대 이거를 쉬워서 택한다는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 의미가. 자 물론 왜 쉬워 보이냐면은 아니 수능 문항에서 15문항은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 15문항 맞추면은 3등급 혹은 4등급이거든요. 근데 결국 3등급 되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6문항에서 못해도 2개나 1개 정도 맞춰야 되는데 그 2개나 하나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고 실적으로 이제 보통 여름방학 때 들어오는 학생들이 하위권이 많고요. 겨울방학 때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위권도 있고 중위권도 있고 상위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공부를 일찍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오면은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구경을 손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어차피 그리고 3, 4월달 커리큘럼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3학기 1학기 내신에 관련된 친구들도 있고 생각보다 학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 나와서 수업 듣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윈터를 많이 가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겨울방학 때 시작한 학생들과 여름방학 때 시작한 학생들의 결국 마지막 성적을 비교해보면은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했던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더 좋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탐구가 단기간에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겨울방학 때부터 천천히 해야지 어느 정도 내가 여유를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점수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적 암기로는 절대 1, 2등은 안 되고요. 개념 공부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해 중심 공부가 필요하고 특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개념을 이해했다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공부가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출도 대부분은 문제 풀고 채점하고 끝인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선지가 왜 나오게 되었고 이 제시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기출 다 풀었거든요. 마라톤 다 풀었거든요. 하는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라톤 3번 돌렸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결국 수능 못 봐요. 왜냐면 일단 풀고 채점하고 끝이었으니까요. 왜냐면 애들이 생각보다 오답을 안 해요. 오답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문제풀이를 수업할 때 사실 보통 많은 분들은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지만 저는 모의고사 풀고 해설 강의할 때 친구들한테 저는 해설 강의만 1시간 넘겠어요. 왜 해설 강의를 하냐면 애들이 의외로 자기 스스로 오답을 안 해요. 오답 분석을 안 해요. 때문에 이 선지는 왜 아니고 이렇게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분석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분석이라는 게 실적으로 혼자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혼자 하는 친구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분석이 중요한데 분석을 보통 안 하기 때문에 막하는 지렛길인 거고 결국 왜 기출도 중요하냐면 기출 80% 이상은 결국 반복 출제거든요. 어쨌든 간에 얘도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은행식 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에 마다 조금 교육과정 이외의 것들의 내용들이 와가지고 좀 장난치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 20%는 변형 대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통해 수능 예측하고 그 철저한 분석과 변형이 필요한데 이게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녀야 될 이유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EBS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EBS 연계율이
지금 거의 50%대로 내려앉았고 EBS는 제가 매년 바뀌는 내용이 있거든요. EBS에서 그것만 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EBS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매년 달라지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강이나 완성에서 나오는 킬러 선지만 따로 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업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분석 수업을 제가 이제 교육과정 바뀌고 나부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다 썼거든요. 분석 수업을. 근데 분석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뭐 이제 이 현직 기자들한테 이제 EBS니까 이제 문제 발전여가지고 문제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특수한 해석의 문장의 그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을 뿐더러 생각보다 필요 없는 문장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년 필요한 문제만 가져와서 그냥 수업시간에 다룹니다. 필요한 선지만 수업시간에 가져와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과제용으로 쓰는 겁니다. 특수화는 과제용으로 내가 이제 감을 일치하기 위한 용도로서 그냥 일종의 자기 주도 학습의 하나의 교류로서 사용이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막 미주알, 고주알 막 뭐 성전처럼 받을 건 아니고 제가 매년 수업 시간 때 특수함에 올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따로 볼게라고 그냥 제가 그냥 주간지 형식으로 주거든요. 주간지 형식으로 매주마다 3-4번씩 뽑아가지고 주간지 형식으로 연습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뭐 여러 번 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고 사실상 이 특수함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주도 학습 교재용 정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학원이든 내가 자기 주도를 했을 때 이런程度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EBS 문제를 풀어야겠다. 요 정도로만 쓰는 거지 이거를 뭐 성전처럼 여기고 뭐 이거를 막 뜯어먹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고 어차피 자 학생들이 자료 선별 능력이 부족한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제 수업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제 수능만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도 있고 수능으로 등급을 따야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책임지는 강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왜 애들이 학원을 다니냐면 물론 잘해서 상위권이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용도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학원을 다니러 나온다는 얘기는요 학원을 혼자서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세명과 열리는 수업 자체가 이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도 많지만 못하는 애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모든 여기 학생들 지도 교육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조지는 방법이 있고 하위권은 하위권대로 조지는 방법이 있고 중위권은 중위권대로 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자 수업, 테스트, 과제관리 무조건 끝까지 추천합니다. 끝까지. 아니면은 담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뒤에 다음 학원 있다? 그러면 다른 데 와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 잘 안 생각해 보면 안 갈구면 안 해요. 괴롭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많이 좀 세게 하는 편이고요. 근데 물론 세게 한다고 해서 애들을 막 빡치거나 때린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수험생들의 성향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아이들의 성향이 다양해진 만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맞춤되기가 필요한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학생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상담하고 늘 조지고 갈구고 또 잘할 땐 잘하고 칠 때는 칠하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좀 공부를 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친구도 많고 좀 나름대로 고립된 상태에서 공부를 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속 시원한 이야기들 같은 거를 하면서 좀 하고요. 사실 제가 좀 잔소리 많은 편이고요. 잔소리 많으면서도 조금 많이 이제 잘 친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실적으로 이제 생활부터 좀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속에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예전과 달리 단기 완성 이런 게 안 되는 이제 그런 과목이 됐고요. 그리고 어차피 풀커리를 탈 수가 없어요. 고3 애들은. 고3 애들이 풀커리 탈 수 없는 경우가 뭐냐면은 어차피 겨울방학 때 하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6평
6월 초에 보니까 보통 유평을 그렇죠. 3월, 4월, 5월인데 중간에 이제 내신휴가 2, 3주 빠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 들어가서 9월 초에 저거 보니까 부평 보니까 그러면은 7월, 8월, 9월 2달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1월 파이널 끝나는 거거든요. 9월, 10월, 11월. 얼핏 보면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고등학생들 이 중간 커리를 못 소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중간 커리를 못 소화하면은 이제 여름방학 때 와야 된다는 건데 여름방학 때라 해봤자 하나, 둘, 3, 넷 4개월에다가 11월 7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3, 4, 4, 16, 17주, 16주인데 보통 16주가 16주? 보통 여름방학 오면 16주 나오는 건데 사실 16주 내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전략적 3등급이 필요하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근데 이제 전략 3등급이 안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1, 2등급 꼭 맞아야 되는 친구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 2등급 꼭 맞아야 되는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로 하위권 친구들이 그러면 이때 와서 이제 뭐 3, 4등급이 가능할 거냐? 그것도 굉장히 불투명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학생들은 3, 4, 5월 달에 커리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의 시작이 맞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부모님들이나 특히 학생들 말씀드리는 게 어린이들 말씀드리는 게 제발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는 것만 해도 하라는 것만 해도 따라오더라도 3등급 만들어 줄게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드 수익을 제가 책임지고 강의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있던 친구들도 저 반에서는 3등급 이하로 내려간 학생들이 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3등급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경 써주고 조시고 갈구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이들이 조금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게 노력하는 수업이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너가 열심히 할 만큼 나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믿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최소 3등급을 만들어드리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